엄마, 제정신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버려. 기억 잃은 사람을? 엄마, 이게 사랑이야? 그냥 미련이야. 넌 창피하겠지만 난 남편을 지킨 거야. 사연 듣기 전에 잠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화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거울 앞에서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죠.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정숙의 모습에서 한 여인의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정숙의 일과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아파트 옥상 텃밭으로 향하거든요. 작은 호미를 들고 상추와 깻잎 사이를 돌아다니며 잡초를 뽑아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머, 정숙 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면 정숙은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잖아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마음이 숨어 있죠.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로 점심을 준비하는 정숙. 무의식 중에 밥그릇 2개를 꺼내놓고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사람 분량으로 반찬을 만들어 놓는 습관이 남아 있거든요. 아, 또 그랬네. 중얼거리며 한 개를 다시 넣어두는 정숙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전해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숙은 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죠.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영배가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던 그날 말이에요. 여보,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며칠 늦을 수도 있어. 그때 영배가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 정숙은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침실 옷장을 정리하고 거실 가구들을 닦아내죠. 영배의 옷가지들도 여전히 옷장 한편에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옷들을 만져보며 아직도 영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라고 혼잣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한 곳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침실 서랍장 맨 아래 칸이에요. 그 서랍엔 30년 전 작성한 남편 장영배의 실종 신고서가 누렇게 바래진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만지는 정숙. 실종 신고서 옆엔 영배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도 있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그 사진 속 영배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영배야, 그때 우리 참 행복했었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숙. 저녁 무렵이면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혈압약은 제때 드셨죠? 수진의 목소리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답답함도 섞여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는 수진으로서는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마, 정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고 도우미 아줌마도 있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해집니다. 수진아,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정리해야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 거야. 엄마, 30년이에요, 30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숙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신세는 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만약 영배가 돌아온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딸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쉽니다. 밤이 되면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이 나오면 유난히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실종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 사람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겠지. 다른 가족들의 사연을 보며 공감하는 정숙.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은 베개 밑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냅니다. 영배가 결혼할 때 선물해 준 것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차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에요. 주님, 영배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밤 올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엔 늘 빈자리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련이라고 하지만 정숙에게는 사랑이고 믿음이거든요. 영배가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버텨냅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합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큰 장을 봐야 하거든요.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며 채소 코너부터 천천히 돌아다니는 정숙. 상추가 참 싱싱하네. 하나하나 골라 담으며 장보는 재미를 느끼려 애씁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던 정숙은 문득 영배가 좋아했던 품종을 떠올립니다. 영배는 새콤한 사과를 좋아했는데 괜히 서러워져서 사과 하나만 담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생선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어구이 해달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취향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숙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길, 정숙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장바구니가 무거워 걸음이 느려진 정숙,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로 합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정숙, 지하철역 입구 쪽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하철역 계단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더러워진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노숙자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선을 돌리려 했는데 그 남자가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눈이 왠지 낯설지 않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사람의 눈빛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너무 달라져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때가 묻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눈만큼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숙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한 걸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도 정숙을 더 자세히 바라봤어요.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정숙을 보더니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마치 정숙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정숙이 말을 걸려던 순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역 주변이 갑자기 붐비게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그 남자의 모습이 가려지면서 정숙은 제대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잠깐만. 정숙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려 했지만
그때 버스가 도착했어요. 아니야, 설마.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버스 창문으로 다시 그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눈빛이 영배랑 비슷했는데 냉장고에 우유를 넣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며 작은 기쁨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시 물을 부어야 했습니다. 왜 이래?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요리에 집중하려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못 먹고 그만두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텔레비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가 나와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영배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던 순간의 눈빛과 비슷했달까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정숙은 뒤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를 올리고 금세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영배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눈빛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간신히 잠들었는데 꿈에서 젊은 시절 영배가 나타났어요. 정수가 나야. 나 여기 있어. 영배가 손을 내미는데 정숙이 잡으려 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영배야, 어디 가지 마. 정숙이 소리치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어서 상추를 잘못 뽑을 뻔했어요. 어머, 정숙 씨 오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정숙은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계속 그 남자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을 먹다가 정숙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밥 몇 개를 정성스럽게 쌌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우엉과 당근을 넣어서 말이죠. 따뜻한 보온병에 차도 우려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오후 2시쯤 정숙은 김밥과 보온병을 든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끼며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정숙은 어제 그 남자를 봤던 계단 모퉁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은 여전히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혹시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정숙이 김밥을 내밀자 그 남자는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제도.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정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네, 어제 차 드시라고 드렸죠. 정숙이 다정하게 대답하자 그 남자의 눈에서 뭔가 반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든 남자. 정숙은 그 남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냄새가 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남자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김밥을 씹다가 멈추더니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름이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민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머리가 아파서. 언제부터 여기 계세요? 정숙의 질문에 남자는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겨울도 여러 번 났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남자는 자신의 머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옛날에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정숙이 그 부분을 보려고 하자 남자는 움츠러들었어요. 괜찮아요. 김밥을 다 먹은 남자에게 정숙은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남자가 보온병 뚜껑에 담긴 차를 마시더니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의 마음도 덩달아 뭉클해졌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정숙의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는. 그때 남자가 갑자기 정숙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침묵에 빠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영모였던 것 같은데. 정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영배, 아니 영구, 영수,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남자가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영배,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혹시 장영배 씨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파. 머리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배야. 정말 영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바라보며 뭔가 떠오르려는 듯
애쓰고 있었어요. 정숙, 정숙이라는 이름이. 맞아요, 정숙이에요. 김정숙이에요. 정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눈에서 뭔가 번쩍하는 빛이 스쳤어요. 정숙, 정숙. 이름을 되뇌며 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둘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노숙자와 깔끔한 노부인이 껴안고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정숙이 영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영배야. 하지만 영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어디로? 30년 동안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따라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정숙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배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정숙이 영배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영배는 비틀비틀하면서도 정숙을 따라 일어났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해요. 머리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숙은 영배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배도 정숙을 바라보며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이 내 아내였나요? 영배의 물음에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영배를 부축하며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영배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30년 동안 거리에서만 살았던 영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병원이에요. 머리 아픈 거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정숙이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영배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 이분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정숙이 설명하자 의료진들이 영배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영배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정숙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뇌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마친 후 의사가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는 부인입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심한 뇌 외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후두부에 골절 흔적이 보이고요. 기억상실증은 그때 생긴 건가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아마도 교통사고나 심한 타격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상처라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친숙한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일부 기억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한 줄기 희망을 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정숙은 깨끗하게 씻긴 영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배야. 정숙이 다가가자 영배도 정숙을 바라봤어요.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수진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뭐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를요? 수진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응, 정말이야.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30년 전에.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줄 알아? 직접 와서 확인해봐.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1시간 후 수진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내 아버지야. 정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정말 미치셨어요? 수진아, 왜 그래? 정숙이 놀라서 물어보자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노숙자를 데려다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배는 그 소리에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용히 해, 환자가 놀라잖아. 정숙이 수진을 제지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집안 망친 장본인이에요. 회사 돈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수진의 말에 영배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였을 수도 있어. 정숙이 변호하려 했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 인간을 왜 다시 받아들이시려고 해요? 그래도 내 아버지야. 기억을 잃고 아픈 상태인데 어떻게 외면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것도 핑계죠. 진짜 아버지였다면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겠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영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기억이. 닥치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영배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정숙은 딸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소리 안 질렀어.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기억 잃은 채 돌아온 걸 미워하지 마. 정숙의 말에 수진은 더욱 화가 났어요. 엄마는 너무 착하셔서 속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영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영배의 순수한 눈빛을 본 수진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분이. 영배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이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기억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정말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확신하세요? 응, 확신해. 엄마가 30년을 기다린 사람이야. 정숙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요.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어요? 수진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배를 돌봐야 해. 여기 병원비는 누가 내요? 엄마 연금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수진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건 생각해 볼게. 정숙도 걱정이 됐지만 일단 영배부터 돌보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안 해. 내가 30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어떻게 포기해? 정숙의 단호한 대답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영배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영배는 잠들기 전에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정숙은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딸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며칠 후 아침 정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발견된 실종자 장영배 씨 무죄 판명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볼륨을 높이며 화면에 집중했어요. 30년 전 횡령 혐의로 실종된 장영배 씨가 최근 발견되었는데 당시 진범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장영배 씨의 상사였던 김모 씨가 횡령 사실을 장영배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주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모 씨는 작년 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를 통해 진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배는 정말 억울했던 거구나.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남편을 믿어왔던 자신의 마음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영배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됐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영배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배야, 기분이 어때? 정숙이 다가가자 영배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젯밤 꿈에서 젊은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당신인 것 같아요. 정말? 정숙이 기뻐하며 영배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꿈이었어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영배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건 결혼 10주년 때 부산에 여행 갔던 추억이었거든요. 영배야,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30년 전 그 일이 오해였다는 게 밝혀졌어. 영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어봤습니다. 30년 전 일이요? 응,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 일 말이야. 정숙은 천천히 뉴스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영배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어. 정숙의 말에 영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왜 도망쳤을까요? 왜 가족을 버리고? 영배가 혼란스러워하자 정숙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웠을 거야. 억울해도 누가 믿어줄지 몰랐을 테고.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지. 정숙의 위로에 영배는 더욱 울었어요. 그때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정숙으로부터 뉴스 소식을 들었던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조심스럽게 부르는 수진을 보며 영배는 당황했습니다. 저분이 내 딸이야, 수진이. 정숙이 설명하자 영배는 수진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딸이라고요? 영배의 눈에서 뭔가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작은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버지. 제가 수진이에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뉴스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배가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수진도 이제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도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재등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정숙도 이 문제가 가장 걱정됐어요. 자신의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퇴원하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수진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면 되지. 정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수진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혼자 아버지를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때 영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또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영배는 여전히 미안해했어요. 엄마, 일단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30년 만에 무죄가 밝혀진 억울한 사연이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망설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볼까봐. 엄마, 우리가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려야 해요. 수진의 말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인터뷰를 받아볼까? 하지만 그때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한다고? 노숙자를 남편이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창피하지도 않냐고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이 됐습니다. 창피한 건 기억 못하는 남편을 외면하는 내 가족들이야. 정숙의 말에 수진은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쳐야 할 때야. 영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고 수진이의 아버지야. 그날 오후 정숙은 기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억울함이 밝혀진 남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비록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로비에 지역 방송국 기자와 카메라맨이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영배 곁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배야, 괜찮아? 정숙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네. 조금 떨리지만 괜찮아요. 영배도 병원에서 빌려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 씨. 중년의 여자 기자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역방송 사회부 이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평생 이런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렸거든요. 먼저 30년 만에 남편분을 다시 만나신 심정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첫 질문에 정숙은 눈물부터 글썽거렸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정숙을 보며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분께서는 기억을 많이 되찾으셨나요? 기자가 영배에게 질문했습니다. 영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요. 이분을 보면 영배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30년 전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영배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서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이 영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기자는 정숙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영배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 번도 제게 소리 지른 적이 없고 항상 다정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었어요. 딸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떠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줘요. 그때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딸분이시군요. 기자가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해요. 수진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신 엄마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기자가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재혼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영배 하나면 충분했어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했어요. 영배는 그 말을 듣고 정숙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영배 치료부터 해야죠. 기억도 되찾아야 하고. 정숙이 말하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제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진 걸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이죠.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정숙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믿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정숙의 말에 영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럴까요? 정숙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어봤어요. 네, 확신해요. 이런 사랑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정숙과 영배는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부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화제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방송됐어요. 정숙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뉴스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연락이었어요. 어떤 분은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영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그런 관심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를 남편이라며 방송에 나오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수진이 그런 댓글들을 보고 속상해했지만 정숙은 의연했어요. 수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숙이 딸을 위로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잖아. 그래도 엄마, 괜찮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오늘 알았잖아. 정숙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배는 사람들의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이야.
정숙이 영배를 안심시켰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이해해 주는 거야. 영배는 정숙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영배 곁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시니 감사해요. 영배가 빨리 건강해져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영배도 정숙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는 시청자들이 보낸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생활용품, 그리고 병원비에 보태달라는 성금까지.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병원비 문제로 영배의 퇴원 수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성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장기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정숙은 퇴원 서류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배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가 불편해서 휠체어가 필요했거든요. 정숙 씨, 저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배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가는 거잖아. 정숙이 다정하게 대답하며 영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도 함께 와서 퇴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걱정 마,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둘이잖아. 정숙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로 나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정숙과 영배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저분들이 그 부부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대부분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배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영배야, 위험해. 정숙이 황급히 달려가 영배를 붙잡았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영배가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정숙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배를 등에 업은 거예요. 어머, 위험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정숙은 꿋꿋이 영배를 업고 걸었습니다. 정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예전에도 당신 업고 다닌 적 있어요. 그 말에 영배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쳤어요. 아, 병원에서 정전이 됐을 때. 맞아요. 수진이 나을 때 정전이 돼서 제가 당신을 업고 계단을 올라갔죠. 그 순간 영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는 제가 업을 차례예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70대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병원 출구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정숙은 영배를 업은 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려갑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영배는 계속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도착한 영배는 30년 만에 보는 집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요? 네, 우리가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정숙이 영배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영배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떠오르려는 듯 애썼습니다. 저기, 저 사진은 뭐예요? 영배가 거실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정숙이 사진을 가져다 보여주자 영배는 놀랐어요. 저예요? 그럼요, 정말 잘생겼죠? 정숙이 웃으며 말하자 영배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영배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익숙해요. 영배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냄새를 맡아본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정숙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영배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우리 가장 행복했던 곳이에요. 정숙이 영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가 꿈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뉴스를 본 시청자들이 계속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네요. 수진이 문자를 읽어주며 감탄했어요. 우리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소셜미디어에서도 정숙과 영배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찐사랑이다.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정숙이 영배를 업고 나오는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노숙자를 남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돈 때문에 하는 쇼 아니냐는 악성 댓글들도 보였어요. 수진이 그런 댓글을 보고 화를 냈지만 정숙은 태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 알면 돼. 그날 밤 정숙은 영배와 함께 침실에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자는 첫날이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영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정숙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배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직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 알겠어요. 정숙은 그 말에 30년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영배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네. 다시는 어디 안 가요. 영배의 약속에 정숙은 평생 꿈꿔왔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쳐들었고 30년 만에 완전해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정숙과 영배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시청자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정숙이 꿈꿔왔던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정숙이 영배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섰어요. 영배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걸음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간단한 일상생활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숙 씨,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하는 영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두 사람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배야,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 해요. 정숙이 영배를 깨우자 영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지금 몇 시예요? 7시예요. 일찍 먹고
텃밭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영배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럼 많이 드세요. 살도 더 찌우셔야 해요. 정숙이 영배 그릇에 밥을 더 퍼주며 흐뭇해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영배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에 뭘 심을 거예요? 상추, 깻잎, 오이.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 다 심을 거예요. 정숙이 설명하자 영배도 기대에 찬 표정이 됐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영배가 호미를 들어 올리자 정숙은 걱정됐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영배가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정숙이 인사하자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 감동적인 부부분들이시군요. 소문이 벌써 마을까지 퍼진 것 같았어요. 이분이 남편분이시고요. 할머니가 영배를 바라보자 영배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참 다정해 보이시네요.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분들이 오시다니 반가워요.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영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숙과 영배를 기적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사연이 워낙 유명해져서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숙 씨 부부 보면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저런 사랑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편지 봉투를 받아든 정숙은 수진의 손글씨를 알아봤어요. 무슨 편지야? 그냥 엄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정숙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도 엄마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정숙이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당연한 반응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저야말로 배워야 해요. 엄마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영배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과거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확실했거든요. 정숙 씨,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여름이 되자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정숙과 영배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상추가 이렇게 잘 자라네요. 영배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성껏 키워서 그래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 씨, 영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기억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오늘을 같이 사는 거요. 과거는 잃어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해요. 영배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의 확신에 찬 대답에 영배는 안도했어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났네요. 영배가 상추와 깻잎을 따며 기뻐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확한 채소로 만든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영배는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기억을 잃었던 게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왜요?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영배의 긍정적인 생각에 정숙도 웃음이 났어요. 영배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배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고 정숙과 영배는 평생 꿈꿔왔던 평범한 행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시간과 시련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준 정숙과 영배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도 기다리고 있어요.